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또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끝났는데요. 빅6에서 첼시가 살짝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첼시 잘 아시는 분 모셔서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첼시 유튜버 앙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짝 아쉬운 첼시 팬 안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엉크님, 어떻게 그 사이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이틀 지났나? 3일 지났죠? 첫 경기 끝나고. 사실 진 거보다도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이제 끝까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뭐 맨날 냉정하자. 이제 모른다. 너무 설레발은 오히려 또 이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그래도 크펠은 또 승점을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뭐 아무리 글라스너가 최근에 성적이 좋아도 그래도 뭐 우리 홈인데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비긴 게 다행일 정도의 경기여서 조금 타격이 컸습니다. 근데 팬이라면은 기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프리시즌도 이긴 팀이 AC 밀란 그냥 어디 동네 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내용도 좋았고 뭐 클럽 월드컵 우승하고 했는데 기대감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그 팰리스한테 첼시가 좀 강했었죠. 네, 그렇죠. 아마 8년 동안 패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 이번에는 승리를 원했던 거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또 승리와는 별개로 또 경기력이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번 경기 보시면서 소감 같은 거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뭐 느낀 점이라든지. 일단 역시 프리미어 리그다. 그러니까 PSG도 이기고 또 클럽 월드컵도 우승했지만 이게 당장 글라스너한테 마레스카가 좀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난 시즌도 2번 비기고 최근에 글라스너를 상대할 때 좀 먹히는 감이 있어요. 경기를. 그러니까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에서도 먹히는 상황이 있는 거 보면은 역시 프리미어 리그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소감이 있었고 생각보다도 왼쪽에 대한 우리의 우려점 그리고 리스크가 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즌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코릴 부상도 지난주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냥 되겠지 하고 일단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사실 프리미어 리그가 진짜 대충 생각하고 게임 뛰면 절대 안 되는 리그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뭐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지난 시즌도 라리가를 세 팀 보면서 같이 봤었는데 제가 프리미어 리그와 좀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건 그 중위권 하위권들이 프리미어 리그가 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리그에서도 꽤 좋은 선수들을 또 자금력을 바탕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중위권한테 승점 챙기거나 로테이션 돌리는 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는 또 지금이 가장 강한 시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 상태잖아요. 크리스탈 팰레스 만약에 이래놓고 에제하고 마크 게이 팔고 막 비실비실 된다. 저주할 겁니다. 아니 우리를 상대로는 그렇게 싸워놓고 걔네 다 팔면 저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딴 팀, 그러니까 빅클럽에서 뛸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들은 이제 호흡을 꽤 오래 맞춘 멤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 빡셌다 이런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진짜. 중원도 휴즈하고 와튼이 쓴 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중원이 정말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방 빌드업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생각보다 계속 압박을 넣어주니까 1대1 압박을 넣어주니까 카이세도 정도만 조금 풀어나올 뿐 좀 많이 버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단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한 중하위권 정도 되겠다. 크리스탈 팰레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경기력도 그렇고 이 선수단 퀄리티도 그렇고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한두 팀들이 아니잖아요. 뭐 브라이튼도 있고 뭐 지금 이제 보면은 에버튼도 이제 보강 많이 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프리미어리그가 까다로운 팀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첼시가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수비 라인도 물론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앞쪽에서도 무언가 좀 안 풀렸던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앙크님이 보시기에는 그 앞쪽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네투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앉는 수비한테는 좀 상대가 좀 그러니까 효과가 크게 없거든요. 네투는. 그러니까 드리블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생각보다 이제 지공 플레이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을 때 더 좋은데 극단적으로 이제 밀란하고 경기할 때 밀란이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릴 때는 또 네투가 공간이 생기니까 잘
잘 들어가주면서 뭐 지난 경기보다는 폼이 좋네라고 하다가 이 퇴장이 나오고 골을 먹히고 내려앉기 시작하니까 네투가 본격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것도 그건데 이제 그런 마두에케 역할을 해주던 이제 드리블을 통해서 공간을 내주던 선수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기튼스거든요. 근데 이 왼쪽 빌드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쿠쿠와 호흡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드리블도 많이 막히거든요. 초반에만 좀 뚫 뿐.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공격진 호흡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호흡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1라운드는. 저도 이제 느꼈던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투가 어떤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좀 바뀐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건을 타는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상대팀이 어떤 유형으로 뛸 것인지, 뭐 어떻게 수비 숫자를 늘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집어넣어야 되다 보면 감독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데 네투가 말씀해주신 대로 공간이 넓고 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 내지는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웬만해서는 다 뚫죠. 상대가 그 순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속도가 죽어있는 상황 내지는 지공 상황에서는 사실 뭐 접고 크로스 올리기 뭐 이런 정도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뭐 크로스가 사실 엄청 날카롭고 정확하고 요런 것까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첼시가 그날 워낙 앞쪽이 다 안 좋아서 이렇게 가려지긴 했지만 네투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도 기튼스가 제가 영상에서는 뭐 기튼스가 좀 첼시 팀원들이랑 사우나를 한번 다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기튼스가 동료들이랑 호흡이 안 맞는다는 측면이 어디서 느꼈냐면 51분인가 뭐 그때 이제 파머가 기튼스한테 2번인가 패스를 줘요. 근데 기튼스는 뛰어가려고 하는데 뭐 파머는 뒤에다 주고 기튼스는 서서 받으려고 하는데 파머는 앞에다 주고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경기장 내에서 계속 입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힘든데 숨쉬기도 힘든데 이거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빛으로 딱 이렇게 접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경우엔 기튼스 잘못이죠. 파머 잘못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춰야죠. 파머한테. 그렇긴 하죠 또. 네. 그래서 어쨌든 기튼스 뭐 동료들이랑 좀 친해져야 되는 그런 느낌도 좀 느꼈고 페드루는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을 못 잡고 몇몇 안 되는 기회를 살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평가할 게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델랍이 들어가서 조금 밀고 이제 크리스탈 팰레스는 경기를 좀 정리하려고 내려앉다 보니까 그러니까 승점 1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내려앉다 보니까 그게 차라리 델랍이 좀 보이긴 보였지. 주앙 페드로는 나쁜 말로 하자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좋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페드루가 일단 공을 그냥 못 받는 상황이 계속 나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못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럴 땐 진짜 델랍 같은 유형이 델랍은 약간 뭔가 상대 그 좁은 틈을 쑤셔서 넣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크로스 떨궈 놓으면은 어떻게 변수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체는 결국 결과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델랍을 조금 더 빨리 투입해 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여기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주앙 페드로가 어지간히 잘했으면은 그냥 야 얘는 뭐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으니까 빨리 빼자 이러겠는데 프리시즌 과정에서 주앙 페드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조금 더 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빌드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와서 받아줄 수 있는 주앙 페드로까지 뺀다라는 게 마레스카한테는 상당히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또 그렇게 잘했던 선수한테 뭔가 한 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레스카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이 한 주 안에 마레스카가 다른 방법을 찾아올 수 있을까였거든요. 그리고 크펠만 상대할 게 아니잖아요. 마레스카는 생각보다 지난 시즌에 쿠쿠레아를 통한 3위 빌드업을 통해서 뭐 약간의 변화는 있죠. 이제 4-2-3-1이나 뭐 3위에서 좀 이렇게 좀 약간의 변화는 가져가지만 주로 선수를 바꾸는 변화만 가져갔을 뿐 전술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단 말이죠. 포메이션이 419번을 바꾸면서 제일 많이 포메이션을 바꿨다고
바꾼다고는 하지만 전술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역시나 아첸퐁을 스위퍼로 두면서 변화를 가져가기보단 선수를 바꿔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글라스너가 잘 캐치한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마레스카는 아직까지 대응하기에는 조금 선수가 그러니까 센터백이 영입되기 전까지는 대응보다는 선수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해주신 분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마레스카가 그런 평가를 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좀 유연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있었는데, 저는 사실, 마레스카 스타팅 라인업도 되게 많이 바꾸고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듣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펠리스전 보니까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스타팅은 뭐 게임 시작 전에 게임마다 바꾸는 건 있겠지만 그 경기 내에서의 어떤 대응이랄까? 네.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첼시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뭐 요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뭐 게임 이기려고 하면은 진짜 조금 밸런스는 안 맞겠지만 뭐 패드로 유지하면서 막 델랍 넣으면서 막 갑자기 투톱으로 바꾸기도 하고 막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한데, 사실 어떤 3위 빌드업의 그 체계는 유지하면서 약간 선수만 바꾸는 그런 느낌이 저는 조금 들었어서. 사실 그 뭐 찰로바 역발 배치 뭐 이런 거는 투엘 감독도 리디거를 역발 배치해 놓거든요. 그걸로 챔스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역발 배치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코릴도 부상, 바디알치도 지금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발 배치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술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끌어당기니까 이럴 거면 그냥 하토 아니면 쿠쿠레아를 스토퍼로 내리지 왜 이걸 굳이 곧 죽어도 이렇게 바꾸나, 이런 의견들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보는 내내 좀 유연치 못하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레스카가 뭐 어쨌든 이제 시즌이 또 길고 하다 보니까 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올라오길 좀 바라고, 저는 뭐 이번 1라운드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1라운드는 경기력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실질적인 결과. 그러니까 첼시 같은 팀은 승점 3점이겠죠? 게다가 홈 개막전이었기 때문에 승점 3점이 중요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리버풀 경기도 제가 봤는데 저는 맨시티 정도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맨시티하고 토트넘전 정도를 빼고 나면은 그냥 빅클럽들 생각보다 좀 버거웠거든요. 아스날도 생각보다 버거웠고 뭐 리버풀도 상당히 버거웠고, 그런데 어쨌든 승점을 따갔단 말이죠. 이게 그런 게 좀 필요했는데, 그런 건 또 이제 우리 공격진한테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좀 많이 날려먹습니다. 홈런을 많이 쳤어요, 애들이. 산투스, 에스테방 윌리앙, 뭐 델랍 좀 홈런을 많이 쳐서 그냥 그 중에 하나만 걸리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력이 보고 그런 거 하나만 걸리면은 어쨌든 1대0으로라도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마저 안 걸리니까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특히 공격수들이 해결해줘야 될 때, 그럴 때 해결 능력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하나,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마저 없어서 좀 개막전은 많이 암울하게 봤습니다. 앙크님 그 산투스 슈팅하는 거 리액션 봤어요? 거의 애기가 있던데요. 아니 이게 만약에 평소 싫어하던 아이가 그랬다. 뭐 저는 뭐 누구를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잭슨이나 뭐 이렇게 지칭하진 않는데. 네. 아니 그랬으면 뭐라 그랬을 텐데 그래도 그건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잡고 찼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유효 슈팅까지는 좀 네.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3층으로 보냈어야 했나. 그러니까 2층도 아니고. 그죠. 네. 그거는 좀 아쉬웠고, 어쨌든 이제 경기에서 또 약간 화두가 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센터백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나왔던 백스리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찰로바, 아첸퐁, 그다음 오른쪽 제임스였는데, 일단 아첸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앙크님은 아첸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차피 토신이 곧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땜빵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경기력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마테타 압박에 전혀 대응을 못 하거든요. 특히 패스미스가 계속 나와요. 이게 아예 스위퍼 자리에서는 대응을 못할 정도인데, 그냥 한 경기 유스가 메꾼 걸로 본다면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뭐 토신의 백업, 코릴이 없으니까요. 토신의 백업이나 보강이 없을 때 이 3백의 요인으로 계속 들어가기에는 많이 낙제점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 한참 성장해야겠구나 얘는.
그러니까 순수 퍼포먼스로만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아쉬운데 앙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게 어쨌든 간 임시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뭐 앞으로 아첸퐁 안 될 놈이다 막 이거는 예. 좀 가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스위퍼 자리가 저는 좀 그래도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공 어디로 줘야 될지 정하는 것도 경험이 있어야 좋은 일이고, 수비 위치도 어떻게 보면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최종 수비수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어렵다고 봤는데, 그 어린 선수를 거기 딱 넣길래 요거는 좀 과감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선수 사달라는 소리구나. 아, 시위인가요? 그러니까 굳이 뽀백으로 돌려도 될 법도 한데 아예 클래식하게 뽀백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전형적인 쓰리백으로 돌려도 될 법한데 그냥 기존 전술의 아첸뽕을 딱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는 코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건 토신뿐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찰로바하고 곧 돌아오는 바디아시 아첸퐁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아첸퐁 경기를 보면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찰로바도 그 자리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 마레스카가 어느 정도 이제 센터백 구입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앙크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첼시가 센터백을 사야 될지 뭐 임대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 와, 근데 그러니까 디사시건이 있고 이 기사가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구단이 디사시건을 두려워해요. 이게 포파나 부상 나고 이렇게 그때도 좀 줄부상이 있으니까, 그땐 포체티노니까요. 포체티노에게 뭔가는 쥐어져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엠바고로 디사시를 던져주는데 확실히 디사시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안 써먹은 것도 아닙니다. 디사시를 곧잘 써먹었는데도 잘 안 돼서, 우리 구단은 여기에 또 이른바 패닉바이를 하기 싫다라는 거고, 저도 거기에는 막 적극 동의를 해요. 이게 당장 뭐 코릴 같으니까 왼발 센터백 찾아왔는데 빌드업이 안 돼버리면 그냥 왼발잡이 센터백 하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긴 하는데, 제가 봐도 왼쪽 센터백을 버리고 가야 될 정도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쿠쿠가 스토퍼로 내려오고 하토가 적응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토를 이렇게 기용 안 하는 거 보니까 06년생이 당장 적응하기도 좀 어려울 거고, 또 아첸뽕 같은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영입하자고 생각을 하면 끝없이 영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면은 시즌이 이제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영입을 안 하고자 하니까 또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바디아실이 또 애매하게 9월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난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레스카는 좀 영입하자주의, 구단은 야 그래도 바디아실이 9월에는 돌아오고, 지금 우리 당장 선수 등록 문제나 장부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선수 공격은 보강해달라 그래놓고 또 센터백까지 보강하자 그러면 기존 자원이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악순환 아니겠냐는 게 이제 또 구단의 입장이라서 오랜만에 양쪽이 다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가르나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앞쪽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선뜻 영입하는 게 또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뭐 그거에 절충안으로 임대를 또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또 임대라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임대는 핵심 자원은 안 보내잖아요, 딴 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스털링 임대 명단에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스털링이 중요 자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퀄리티를 보장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 임대로 한다고 하면 또 주급도 생각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도 저는 이제 제 돈 쓰는 입장이 아니라서 속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보드진한테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참 옛날에는 어렵네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씨, 뭐 내 돈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는 장부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관리는 했지만 PL도 쉬시, UEFA도 쉬시, 그러니까 정확한 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로만이나 만수르나 뭐 페레즈나 그냥 팡팡 쓸 때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내 돈 아닌데 뭐 로만 지갑에서 나오는 건데 야 사 500억이면 사면 되지 이랬는데, 이제는 장부에 기입을 잘못하면은 이상한 선수들이 와야 되잖아요. 좋은 선수들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함부로 막 누구 사자, 뭐 그냥 사보고 써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보드진의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바로 웨스트햄이에요. 웨스트햄이 그 23-24인가? 24-25다. 그때 영입을 진짜 폭풍했거든요. 돈 엄청 많이 쓰고.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감독도 로페테기로 딱 바꾸면서 했는데, 한 번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개막전도 3대0으로 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또 신중한 게 중요하구나 느껴가지고, 센터백 문제는 진짜 어렵긴 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포터를 선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음,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망했는데 포터의 선임이라 구단주가 곧 나갈 생각인가 봅니다. 축구계에서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과거에 했던 그런 이름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거겠죠, 웨스트햄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은 앙크님이 보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찰로바가 이제 역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튼스 쪽으로 한 번에 패스가 나가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왼발 오른발 각도가 달라서 하토를 뭐 스토퍼 자리에 기용하는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센터백 자원으로 출발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고려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바디아실이 있다라는 거는 라비아가 중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3시즌 동안 계속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바디아실은. 당장에 크럴이 기용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바디아실이 있으니까 9월부터는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토의 스토퍼 시험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스위퍼는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제 스토퍼 실험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쿠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찰로바를 놓더라도 어떻게 빌드업을 짜서 이제 기트스까지 갈 것인지 저는 만약에 이제 미드필더 쪽을 바꿀 거면 라비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의 탈압박을 통해서 기트스 공간을 봐줄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또 라비아도 자주 눕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병원쟁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판을 짜기가 영입 아니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워낙에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되게 더블 스쿼드예요, 저희가. 퀄리티도 높은 선수들이 많은데 막상 줄 세워놓으면은 몇 명 안 왔거든요, 지금. 다 병원에 있다 그러고. 그래서 판 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얘기해 주셔서 또 생각이 나는데 라비아는 진짜 좋은 선수인데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아서는 능력이 진짜 좋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카이세도 벗겨지면 라비아가 나가고 라비아 벗겨지면 카이세도 나가고 그러니까 상대 중원을 진짜 꽉 눌러줄 수 있는 조합인데 라비아 진짜 못 본 지 오래됐네요. 저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포파나는 유튜브에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공홈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사실 경기장보다 트레이닝 영상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비아 제가 기억났던 거는 그 맨시티랑 개막전 24-25 개막전 네. 그때가 진짜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먹혔잖아요. 근데 그나마 얘가 탈압박이 되니까 계속 벗겨내고 뭐 측면으로 뿌려주고 벗겨내고 측면으로 뿌려줘서 그때 아마 전반전 편점이 제일 높았을 겁니다. 라비아 혼자. 그러면은 앙크님 보시기에는 센터백은 그러면 일단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당연히 영향이 없겠지만 네. 어떻게 운영하는 게 대략 맞을 것 같으신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을. 근데 저도 보강 안 하자는 쪽이 그러니까 51대 49에서 51이긴 합니다. 왜냐면 없어요. 제가 봐도 뭐 훌륭한 스카우팅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단이 스카우팅을 따로 해놓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놨다면은 마레스카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서 난 센터백 영입을 원한다. 좀 이렇게 보강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영입이 되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감독들도 마찬가지인 게 영입 계획이 있는데 굳이 구단하고 마찰을 일으킬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센 발언을 했다는 거 보면 구단의 계획은 일단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가닥은 어떻게든 버티는 거 마레스카가 다른 조합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마레스카 입장에서도 되게 머리 아플 것 같고 보드진들도 계속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국 저는 슈퍼스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순수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시간 좀 벌고 그러면서 뭐 한둘씩 복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 그림이 되겠네요. 사실 아첸퐁에게 스킬리를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만세 영웅이 되길 바랬거든요. 갑자기 급펠전에 너무 잘해가지고 됐다 이놈이다. 이제 코릴, 토신, 아첸퐁으로 스위퍼는 졸업이다 딱 이러려고 했는데 스위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첸퐁. 네. 장기적으로 키우더라도 네네. 스위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경기가 어디죠? 웨스트햄입니다. 웨스트햄. 토요일 새벽에 하는 것 같던데. 예, 만약에 거기서 진다, 비기거나 본격적으로 시즌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썬더랜드랑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크펠은 그렇다 치더라도 리버풀하고 맨시티를 잡았으니까 얘네한테 우리가 만약에 승점을 3점을 못 갖고 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2라운드밖에 안 됐지만 시즌 고민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웨스트햄과 경기 끝나가지고 뭐 이기든 지든 앙크님만 괜찮으시다면 또 한번 얘기를 또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데 만약에 크게 진다. 야, 얘 많이 아팠겠는데 그러시면 한 하루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웃고 알겠습니다. 있을지도 몰라서. 가장 좋은 거는 이기면서 웃으면서 보는 거겠네요. 아, 그렇죠. 음.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도 클럽 월드컵 우승 좋은 일은 같이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별개의 얘기지만 공격 쪽에서는 시몬스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 게 최근에 엔조가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엔진처럼 풀어줘야 되는 애가 이게 공격 쪽에서도 볼이 안 도는 게 엔조가 너무 죽어버렸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어쩐지 레버쿠젠전하고 이 밀란전에도 조금, 특히 밀란전에 조금씩 몸이 무겁다라는 게 느껴지더니 이 개막전에도 확실히 몸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게 공을 다루는 스킬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의 빌드업이 있겠지만 개개인의 공을 다루는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엔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판단도 빠르고. 그래서 첼시 빌드업이 엉망일 때도 어느 정도 템포를 살려주던 애가 오히려 템포가 좀 살만하면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엔조의 초반 폼은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게요. 엔조가 또 첼시의 코어 라인 중에 한 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몸이 무겁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 잡아놓을 때도 뭐 흘리기도 하고 뭐 예, 맞습니다. 순수 그 몸의 스피드도 좀 느린 것 같고 몸 무거우니까 이 판단 속도도 느려지는 것 같고 인상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좀 싱글싱글 웃는 애로 알고 있는데 인상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짧지만 역시나 또 얘기할 때 항상 재밌네요. 그래서 앙크님 또 기회 되시면 또 자주 모셔보겠고요. 다음 경기 또 첼시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